조국 대 한동훈. 유튜버 나선 조국, 그를 지원한 한동훈. 조국 전 장관이 유튜브로 정치 활동을 재개했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는 건데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5일 유튜브를 첫 개설했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또 부인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 이제 딸과 아들도 여러 가지 법적인 송사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그제 밤부터 본인의 저서 관련 인터뷰 영상 4개를 올려서 구독자를 10만 돌파했다. 팬덤이 많죠? 조 전 장관은.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지난 4월 방송이라는데 들어보시죠. 제 배우자는 유죄가 확정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이고 저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난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로서는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썼다. 사실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당선자는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죠. 저는 아주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걸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에 기능이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인사검증을 누가 할 것인가? 윤석열 당선자 또는 국민의힘은 법무부하고 검찰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자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다 들여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역시 검찰 왕국이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제 출신이잖아요. 부인은 재판 끝나서 구속됐는데 조국 전 장관 재판은 지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조 전 장관 재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길게 해요, 재판을? 자녀 입시 비리 등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툼이 치열할 때는 관련 증인들을 소환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이 형사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2년, 3년 지속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자체를 아주 더디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지난 4월 5일에 유튜브를 개설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어제 영상을 2개 올리고 그제 영상을 2개 올렸습니다. 이 올린 영상들 모두 자신이 출간한 책과 관련된 영상들입니다. 본인 책이 본인 책? 그렇습니다. 그 책 내용을 소개하거나 출판사 관계자가 제3의 매체에서 대담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법정 외에 다른 장소에서 이 법적 쟁점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정제된 언어로 출간한 자신의 책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임은 분명하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이 출간한 책과 관련된 영상, 그 대상 책이 가불 선진국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인데 무엇보다 조국의 시간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그 전후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큰 고난을 겪었다는 일반적인 스토리를 풀어나간 책으로 이해합니다. 법정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입장을 책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싶은 심정인 것 같고 이 가불 선진국도 제가 그 내 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도 그동안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큰 희생이 따랐다.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통로를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견 들었는데 박용진 의원님. 네. 민주당이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많은 분들이 좀 의아스럽고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에 대한 태도라는 지적이 민주당 내의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본인의 잘못을 죽어도 시인하지 않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조국 전 장관인데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이미 부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는 확정이 됐고 그 유죄 가운데 정경심 조국 자녀와 관련된 입시 비리가 유죄잖아요. 조 전 장관도 입시 비리에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떳떳합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이 여러 자리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적인 관련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기 방어를 해야죠. 그것까지 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윤리적인 자기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기 방어 논리니까. 윤리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과를 했던 걸로 제가 여러 차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대해서 뭐 죄송하고 유감이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요. 법적인 논리는 좀 이제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조국 장관이 본인의 여러 뭐 사법적인 그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가 있고요.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가 다른 문제입니다. 박용진이 이번 선거 당대표 선거를 나가면서 제일 앞에 내세웠던 게 약속 정당을 하겠다는 거였고 그 하부 서브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에게는 특히 상대당인 국민의힘에게는 여러 도덕적 잣대를 막 들이대면서 우리 내부에게는 그렇지 않고 온정주의에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비판하시거든요. 내로남불. 그렇습니다. 이 내로남불의 문제를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가족과 본인에게 남겨져 있는 사법적인 논란 어떻게 대응하느냐 요거하고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넌다고 하는 얘기는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내로남불의 그런 태도로부터 결별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하고 건넜다고 주장하지만 바지는 젖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바지는 젖지 않았다. 그런 사례는 바지 안 젖고 건넌 사례는 있어요. 성서에 예수님이 무리를 건널 때는 바지 안 젖고 건너신 적은 있습니다. 민주당 예수님은 아니니까요.